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곱창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들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그 전에 곱창 시장은 어땠고 이런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곱창 브랜드들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래된 집들이죠. 뭐 이렇게 오래된 노포집들이 곱창의 이런 명맥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무한리필하고 단품 메뉴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곱창의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전에는 부산물 같은 경우에 항상 냉동 창고를 꽉꽉 채울 정도로 재고량이 엄청났었거든요.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이게 누구나 이제 또 눈독 들이는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 17년도 올라가면서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때부터 입찰을 보게 됐는데 원래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던 부산물 한 보의 가격들이 저 때 막 한 20만 원 중후반 막 2배로 뛴 거죠. 한 2.5배까지 뛰었거든요. 그 정도로 뛸 때까지 막 엄청 올라갔는데 2018년도 때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은 시기여서 이제 곱창 이제 사용량이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2018년도 하반기 때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화사가 이제 곱창을 먹기 시작하면서 뭐 대란이 아닌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요 직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께서 단일 품목이 이렇게까지 호응을 받아고 팔린 적이 있었는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열풍이었어요. 동네에 있는 이상한 곱창집들까지 전부 다 웨이팅이 다 걸릴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싶으니까 원래 소곱창에 종사하시지 않으셨던 분들까지 소곱창 이제 업계를 막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소곱창 가격이 이제 도매 가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2018년도, 19년도 상반기 때 이제 입찰 계약을 하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 초반 하던 게 그때는 거의 40만 원까지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양날이 검이 돼서 왜냐면 너무 비싸진 거예요. 하다못해 호주산 소고기보다도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외면하게 되고 이 가격에 주고 곱창을 사 먹을 바에는 안 먹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이제 바닥에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는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서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몇 억에서 수십억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6개월 만에 거의 다 재고로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2020년 또 초반에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소곱창 시장이 굉장히 또 한 번 휘청거리면서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행히 또 배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라든가 앱들이라든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나마 조금씩 이제 소비되는 요즘에 좀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소비량이 좀 떨어지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 전에 10만 원 초반으로 다시 2017년도 가격 16년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렇게 떨어진 게 없던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번 입찰가보다도 40%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소곱창이나 소부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특히 구이류보다 탕류 쪽에 좀 더 빨리 앞서서 관심들이 많으셔갖고요. 탕류는 이제 좀 아무래도 소진이 좀 빠른 편인데 구이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더디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엄청난 덤핑 가격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맞춰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홍창입니다. 홍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창구이, 한우 막창구이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게 한우 막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호주산 막창입니다. 근데 한우 막창 같은 경우에도 구매하실 때 보시면 이게 이제 한 마리인데 얘가 이제 소창으로 빠지는 데고 얘가 이제 천엽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천엽의 세 번째 위잖아요. 어찌 보면 천엽하고도 비슷하게 저렇게 결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위쪽에 이렇게 자르는 게 원래 FM입니다. 막창 머리 쪽에 이제 홍창 머리 쪽이라고 하는데 저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막창구이인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 차이가 3-4배 차이 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위는 이제 홍창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한우 막창구이는 키로당 막 한 28,000원, 3만 원 이런데 이 홍창 날개 같은 경우에는 탕거리로 들어갔는데 키로당 막 한 7,000원 막 이래 버리니까 가격 차이가 막 3-4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한우 막창을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는 꼭
윗부분을 좀 더 커팅해서 받으시는 게 손해가 아니다. 근데 연육을 하는데 이 날개 있는 쪽은 연육이 안 돼요. 예, 오히려 저긴 끓여야지만 연육이 되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홍창 머리 쪽에는 천연 연육제라든가 인공 연육제를 통해서 연육이 충분히 되는데 저거는 삶지 않으면 연육이 안 되더라고요. 얇다고 해서 절대 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구이도 보면 가운데 큰 대가 있고 끝에 날개처럼 이렇게 되는데 날개는 얇아요. 얇으면 되게 연할 것 같잖아요. 엄청 질겨요. 구우면 구울수록 질겨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질겨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삶지 않으면 씹어서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질기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수입산 홍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하고 똑같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동안 이제 홍창이 귀해지니까 이렇게 통으로 이제 수입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뒤통수를 한번 맞아갖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이거 사진 한번 제가 발췌해 둔 건데 막창이 너무 싸길래 너무 좋아갖고 기분이 좋아서 2톤만 주세요. 그래서 2톤을 딱 구매해서 넣어놨더니 바로 이 날개 부위가 반이 섞여서 들어와서 엄청나게 후회했던. 한번 사면 납장 불입입니다. 뭐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한우, 홍창, 막창을 구매하실 때는 머리 쪽으로 꼭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의 세 번째 위거든요. 이제 씻는 거라든가 뭐 손질하는 방법은 실습 때 이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쟤네들이 이제 저렇게 좀 시커멓고 이제 보기에는 좀 혐오스러워서 보이는데 청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매장 말씀드렸는데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매장입니다. 업체 명이랑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시로센마이라고 일본식 약무침인데 이거 초무침이에요. 초무침인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호르몬 약기집 가보면 저 이런 하얀색 천엽이 나오지 검정색 천엽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검정색 천엽 본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전부 다 오사카 지방에서도 도쿄에서도 다 이렇게 흰색 백천엽을 봤거든요. 저 백천엽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냉수에다가 한 3일 담가 놓으면 얘네들이 껍질이 막 벗겨져요. 근데 걔네들은 선도가 나빠지는 겁니다. 얘네들 안에 있는 내피인 백천엽하고 겉에 있는 검정 껍질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선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벗기려고 하시면은 그 커피 드실 때 드시는 물 온도가 한 80도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한 75도에서 85도 물에다가 한 30분만 담가 두시면, 그리고 또 그 칫솔에서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솔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이나 그 단단한 솔로 벗기면은 살까지 다 찢겨지는데 그 부드러운 솔로 해서 살살 벗겨주면 이렇게 백천엽이 됩니다. 이게 저렇게 팔면은 돈이 안 되고요. 이렇게 백천엽에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곱창집에서 서비스를 많이 주시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저렇게 검정색 흑천엽으로도 많이 쓰시긴 한데 백천엽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허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요. 이제 허파는 이제 허파찌개라고 많이 보시는데 굉장히 식감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쓰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걸 뭐 듬성듬성 잘라서 저거를 이제 그 탕에다 집어넣고 이제 끓이시긴 하는데 이 식감이 좀 난해해서 저는 오히려 살짝 얼려서 육저기 같이 굉장히 얇게 썬 다음에 좀 넣으면 조금 그나마 괜찮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처럼 칼로 썰어갖고 하니까는 좀 먹기 조금 거북한 그런 식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제 허파니까 한 마리 양인데요. 뭐 말만 잘하고 곱창 가져가시는 분이면 뭐 거의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다. 근데 정찰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2,000원짜리 식재료가 어디 없잖아요. 상추보다도 훨씬 싼 것 같은데. 소 지라인데, 소 지라는 이제 뭐 이문설렁탕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마나라고 이제 지라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탕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빈혈에 좋다고 해서 예전에 뭐 약으로도 많이 쓰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매장에 섰을 때 지라를 개인적으로 손님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라를 내주는 데가 서울에서도 몇 군데 없었는데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뭐 손님들은 좋아하긴 하셨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까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런 형태로 까서 나오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좀 육회 살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육향도 있고 좀 피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먹기 좀 힘든. 근데 이제 저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름장에다 많이 찍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렇게 해서 천엽, 간, 지라 이 세 개로 해서 동대문 호파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15,000원인가 18,000원씩 팔거든요. 하나의 재료로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소곱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곱이 다 살아난 거예요. 저거는 바로 구우시면 옆으로 곱이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1등급입니다. 저는 얘네들이 거의 그 고등어보다도 좀 선도가 더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곱창에 곱이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왜냐면 곱창의 곱의 그 응축 때문에 곱이 서로 엉키면서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축 처지면서 눈으로도 죽은 애처럼 보입니다. 그런 곱창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살리기 힘들죠. 보시면은 이 띠로 묶어져 있는 거를 일정 크기, 저는 가장 좋은 크기를 1m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길면 안에 있었던 이물질이라든가 초벌할 때 들어가는 수분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1m 정도가 가장 좋은 적당한 사이즈의 길이다 라고 해서 한 1m 정도씩 커팅을 한 거고요. 물 작업은 약한 흐르는 물에 하셔야 됩니다. 가끔 TV나 동영상 보면 물을 세게 받아갖고 밑에 풍선처럼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곱창이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죽은 거죠. 거기서는 절대 곱창의 곱이 생성되지 않아요.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들을 집어넣거나 너무 센 수압에다가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팽창하면서 안에 있던 곱들이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전부 다 산화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센 물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마장동에 가면 기름이 많이 붙어 있고 가면 기름이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기름이 많이 붙어 있지 않은 곱창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기름이 많이 붙어 있지 않은 곱창은 곱창의 곱이 살아나지 않아요. 밑에 이 기름이 위에 있는 곱창의 곱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마장동 곱창이 더 좋아요. 잘 되는 노포들은 거의 대부분 10집 중에 9집은 마장동에서 받아요. 다른 지역에서 안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것들 보면 기름이 바짝 쳐져 있어요. 왜 기름을 바짝 치냐? 그리고 왜 근당 1,000원이 더 싸냐? 그거는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걸 가격으로 이제 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곱창 따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장동에 훨씬 더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많아서 곱창이 안 좋다. 뭐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품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기름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기름들이 곱창의 곱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곱창들 중에서 기름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름들은 곱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기름하고 곱창의 곱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이제 연육을 하는데 연육을 하다 보면 자기가 팔아야 될 양을 좀 더 빨리 소진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 몇 팀들이 있어요. 못 받았을 때 막 그냥 나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막 질기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껍질을 까는 법들을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껍질 까면 연육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생긴 게 조금 못생기고 이제 수율 면에서 한 30% 정도가 빠진다. 이 부분만 이제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밑에 보이는 것처럼 까는 법은 제가 실습 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곱창의 껍질을 까고 비교해 보면 위에는 껍질을 안 깐 거, 밑에는 껍질을 깐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이제 일반 영업집들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손님들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신선한 곱창들을 드릴 수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이용 곱창이랑 전골용 곱창이랑 따로 소비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구이용 곱창이 따로 있었고 전골용 곱창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골용 곱창을 찾으려면은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어요.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을 한테 전골용 곱창을 따로 받으시는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한 거죠. 왜냐면은 가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곱창 자체를 한보 단위로 구매를 하거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마구리 있는 부분, 끝자락에 있는 부분들 안 좋은 부위들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전골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현장에 가서 1차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전골용 곱창 구매하기 힘들고 가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전골용 곱창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가공된 걸로. 아니면 업체랑 얘기를 해서 가공되기 전에 냉동을 해달라고 해서 냉동 제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